안녕하십니까. 예, 이번에 세 번째 주제로 우리 정일구 박사님하고 나누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 제목은요, 나와 있는 것처럼 문화 막시즘과 정치적 올바름, PC라고 그러죠. 이게 Political Correctness죠. 네네. PC주의, 정치적 올바름이 이게 사회주의의 새로운 전략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박사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사님 이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한번 PPT 볼까요? 들어주면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화 막시즘은 헤게모니 전략이라고 이야기가 있는데 그 근거가 지금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어 있는 헤게모니와 사회주의 전략이라는 그 샹탈 무페와 또 락라우의 책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체제의 민주당과 민주당 개딸과 한겨레 뭐 경향신문 이런 등에서 좌파 계열에서 가장 많이 학습되고 있는 글로벌 좌파 탐론의 대세가 바로 좌파 포퓰리즘입니다. 샹탈 무페가 그래서 아까 제가 글로벌 개딸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개딸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우리나라 개딸은 글로벌 개딸, 미국 개딸 그다음에 벨기에 개딸, 유럽 개딸의 한국적 버전이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개딸이라는 표현을 제 나름대로 쓰는데 글로벌 개딸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주디스 버틀러, 뭐 샹탈 무페, 그다음에 그 김블리 크렌쇼 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여성 철학자들이고 그다음에 후기식 민주주의 이론인 하버드대 뭐 스피박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이제 여성들이 이 사회주의를 상당히 급진화시키고 있습니다. 급진적으로 감정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게모니와 사회주의 전략이라는 책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사실은 문화 막시즘은 헤게모니 이론입니다. 그래서 칼 막스보다 더 중요해진 것이 지금 안토니오 그람시입니다. 안토니오 그람시. 그래서 차별 금지법의 목적도 헤게모니를 문화적 헤게모니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파에 대해서 철저하게 불관용하고 탄압하고 억압하기 위한 그런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왜 뭐 차별 금지가 그 소수자나 성소수자나 뭐 이런 약자 소수자에 대해서 차별 금지가 왜 나쁘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에 그 은폐되어 있는 그 어떤 헤게모니 전략에 대해서 국민들이 몰라서 그렇죠. 만약에 포괄적 차별 금지법을 한다면 평등법을 한다면 이미 우리 그 자유민주 기본질서라는 헌법 질서 속에 자유와 평등 가치가 이미 있는데 왜 또 추가적으로 그것은 어떤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포괄적 차별 금지법을 제정한다면 포괄적 자유법도 제정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가면 안 되고요. 여하튼 이 헤게모니 전략이 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헤르베르트 마르쿠제가 있다. 그래서 미국 대학가가 이제 상당히 워키즘이나 이런 것으로부터 장악돼서 급진화되었는데 그것의 배후는 마르쿠제가 있고 마르쿠제의 제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르쿠제의 제자들이 다 이런 마르쿠제적인 그 전략 우파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탄압하고 억압해라는 그런 전략을 그대로 따르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글로벌 좌파 뭐 사회주의 대세로 부상한 샹탈 무페의 좌파 포퓰리즘이나 이제 새로운 혁명 주체로서의 승소수자. 그래서 지금은 마이클 샌델 우리나라의 마이클 샌델이 너무 이제 무비판적으로 소개되어 있는데 능력주의 비판하고 공정하다 착각으로 번역된 책이죠. 그래서 그 마이클 샌델이 인증하듯이 21세기 들어오면서 글로벌 좌파가 다 망했어요. 왜냐하면 전통적인 그 지지 그룹이 또 노동자들이 다 자유주의, 신자유주의로 넘어가고 자본주의에 대해서 그 불평하지 않고 자본주의에 대해서 만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문화 막심의 새로운 그 전략에서는 자본가 그 노동자 계급이 아니라 이제 주변 그룹으로 자꾸 이제 그 지지층을 삼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미국에서는 흑인, 그다음에 무슬림, 그다음에 성소수자 뭐 이런 그룹들이죠. 주변 그 김블리 크렌쇼의 그 논문에도 보면 매핑 더 마진이라는 논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진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글로벌 좌파가 자꾸 이제 주변화되는 거예요. 주변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전통적 중도나 이런 일반 시민으로부터 외면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화 막시즘의 황혼을 제가 이야기했지만 미국 대학가에서 이런 문화 막시즘적인 워키즘이 극성을 부리고 있지만 글로벌하게 보면 사실은 패배하면서 나오는 허무주의적 그런 허무주의적 극단성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소수자 운동도 사실은 지금 글로벌 좌파가 망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이런 움직임들을 비판하는 쪽에서 오히려 더 우리가 더 자신감을 가지고 이미 망하고 있고 망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최근에 제 유튜브를 통해서 소개했듯이 독일의 그 독일 좌파의 아이콘이라고 하는 그 독일에는 링크라는 정당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뭐 진보라는 자꾸 미명을 쓰잖아요. 좌파라는 표현을 안 쓰려고 하고. 근데 독일은 링크라는 정당이 있습니다. 그 링크 정당의 창립자이자 뭐 대표였던 그 자라 바겐크네이트라는 여성 그 정치인이 이제 그 소위 문화 막시즘의 새로운 버전인 워키즘 때문에 독일 좌파가 망하고 있기 때문에 워키즘에 대해서 손질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워키즘에서 이야기하는 게 이제 차별금지법, 성소수자, 그러니까 이런 그 망하고 있는 글로벌 좌파가 주변 그룹을 자꾸 찾다 보니까 이제 이슬람도 이슬람하고 새로운 동맹을 맺어서 맞아요. 이슬람 좌파주의를 만들어냅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망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에요. 그 이슬람하고 항상 보면 동성애자들이 친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동성애자들을 돌로 때려 죽이고 동성애자들을 옥상에서 던져 죽이는 게 이슬람인데 그 이슬람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요. 그것을 이제 그것이 이제 프랑스 마크론 정부 때부터 공론화되기 시작한 이슬람 좌파주의, 그 이슬라모 레프티즘의 문제인데요. 이번에 이제 여실히 드러나게 되었죠.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때 하버드 대학생들과 그 미국 엘리트 대학의 대학생들이 젊은 대학생들이 하마스를 지지하고 팔레스타인을 지지하고 또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퀴어라는 새로운 어떤 그 상당히 이상하고 그로테스크한 조합이 생겼어요. 이제 그게 교차성 이론이에요. 교차성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여하튼 그러니까 상당히 모순적인 거죠. 이슬람권에서는 동성애자들이나 이런 퀴어 철저하게 탄압받고 그러는데 여하튼 자기들 이런 주변 그룹들끼리는 이제 연대하는 거예요. 동맹을. 그러니까 결국 이들의 목적은 서로를 뭐 서로가 이렇게 적대시하고 있지만은 한 가지 사회주의를 막시즘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동맹 관계를 갖는 거. 네, 뭐 여하튼 모순적이고. 뭐 잘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잖아요. 그냥 뭉치는 거. 그게 사실은 김블리 크렌쇼의 교차성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희생자 계급, 희생자 그룹. 그래서 새로운 부족주의 운동이라고. 그다음 한 문제 PPT 보여드리면서 제가 이미 최근에 소개했는데 그 중간에 보면 Left is not work라는 수잔 네이만 여성 교수의 책인데요. 이 사람은 독일어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상당히 국제적 인지도가 있는 학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도 삽하고 자기는 사회주의자라고까지 이야기하는 사람인데 왜 이 책을 지었느냐면 이 소위 워키즘 우리나라에 깨어있는 시민으로 번역됐는데요. 저는 사실 이게 보다 더 급진화된 글로벌 갯달에 의해 만들어지는 문화 막심이라고 봅니다. 워키즘, 깨시민. 이게 레프트 이즈 낫이라는 거는 뭐 좌파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좌파는 워키즘이 아니다. 이게 책 제목이죠. 그러니까 워키즘 때문에 저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우리나라 갯달이 하고 있는 게 일종의 그 워키즘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 새로운 부족주의, 새로운 인종주의, 또 새로운 어떤 혐오주의적 좌파 남론인데 이 워키즘 때문에 글로벌 좌파가 망하고 있으니까 독일에서도 손질을 하고 있고 이 수잔 네이만이라는 좌파 여성 철학자도 이 워키즘을 손질하고 있는 거예요. 워키즘 때문에 우리가 자꾸 좌파가 망하고 워키즘 때문에 이 워키즘이 이제 얼마나 심각하냐면 아빠 보세요. 하마스를 지지하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그게 이제 정의롭다고 보는 거예요. 정의롭다는 착각에 빠져서 그다음에 그레타 툰베리 그 종말론적 기후주의 우리나라 뭐 생태주의 금요 기후 행동 이런 것의 어떤 그 대표적인 소아청소년으로서 우상화된 사람이죠. 그레타 툰베리. 그래서 이제 문화 막시즘이 세 가지 기둥이 있는데요. 그게 하나 사회주의, 성정치, 그다음에 다문화주의는 이제 이슬람 좌파주의하고 연동됩니다. 다문화주의 같은 다문화주의나 문화적 다양성 자체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요. 특별히 이제 다문화주의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이슬람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노베르트 볼츠 교수도 독일 3대 철학자에 속하는 노베르트 볼츠 교수도 유럽에서 아시아계 한국인이나 베트남이나 중국이나 아시아계는 전혀 문제 없이 다문화적으로 잘 통합이 돼요. 유럽에서도. 그리고 우수하게 잘 그 주류 사회에 기여도 하고 그래요. 미국도 그래요. 그래서 아시아계는 다문화주의에서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다문화주의 담론에서 가장 핫 이슈는 이슬람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독일 주류 철학자들이 인식을 하고 있고 왜냐 그 이슬람은 특별히 이슬람 개인이 아니라 정치적 이슬람의 문제가 있고 이 사람들이 신정 정치를 꿈꾸고 이슬람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 내에서 어떤 신정 정치적인 어떤 이슬람 국가를 꿈꾸는 정치적 이슬람의 문제가 끊임없이 대두하기 때문에 다문화주의의 뜨거운 감자는 이슬람이에요. 다른 아시아계나 어떤 그 일반 다문화
인종 자체를 그렇게 거부하는 건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제 보면 이 워키즘에서 이런 이슬람 좌파주의의 관점에서 여하튼 이런 그다음에 글로벌 갯다리 만드는 게 워키즘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감정성을 강조하죠. 그래서 차별금지법도 뭐 과잉 법안이라고 요즘 우리 쪽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맞습니다. 차별금지라는 게 덕목일 수 있지만은 과잉되었단 말이에요. 과잉되었도. 그래서 과잉 감수성, 과잉 감정성 그런 문제가 있고 아까 세 번째 그 책에서는 워크 안티세미티즘이라고 해서 워키즘에서 그 어떤 그 반유대주의, 유대인에 대한 인종학살을 외치고 이슬람 좌파주의를 노골적으로 주장하는 이런 그룹들이 아주 급진화된. 그래서 워키즘은 한마디로 어떤 혐오주의적 좌파가 망하고 있으니까 이제 막가파라고 저는 봅니다. 막 가는 거예요. 아주 막 간다. 이 그림 자체가 보니까 이게 유대교를 상징하는 유대교를 이제 막 낙사하고 깡고는 거네요. 유대교에 대한 반달리즘이죠. 그래서 요즘은 이 워키즘 얼마나 지금 특별히 미국 대학가의 그 글로벌 갯다리 이런 그 이론을 만들어내고 그것에 이런 글로벌 갯다리에 의해서 그루밍 당하고 가스라이팅 당하고 신해 당하고 의식화된 소아 청소년들 젊은 대학생들이 이제 하마스를 지지하고 또 칸트까지도 인종주의자라고 이야기하고 반고흐의 미술 작품에다가 이렇게 반달리즘을 행하고 아주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구 문명 자체가 구조적으로 인종주의적이고 구조적으로 성차별적이고 구조적으로 식민주의적이라고. 이제 이것이 이제 사실은 문화 막심의 새로운 어떤 극단화된 버전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좌파 내부에서 워낙 어떤 좌파를 망하게 하고 있는 극단적 움직임이기 때문에 좌파 내부에서 손질을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 안에 보면은 인종을 차별하지 말라라고 있잖아요. 또 종교를 차별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제 다문화주의가 이제 활개를 치고 그러면서 다문화주의에서 또 이슬람이 또 활개를 치고 이슬람은 자기들이 인종 차별하지 마라, 종교 차별하지 마라 그러면서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에도 들어와서 자기들의 세력을 펼쳐나가는 거잖아요. 얘들은 다문화라고 하면서 우리는 뭐 서로 이제 포용하고 같이 우리 문화에 흡수되고 서로 이렇게 그러길 원하지만 이슬람 자체는 뭐 다른 문화하고 포용이 안 되잖아요. 이 합체가 안 되고 자기들 걸 이끌어 나가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그래서 저도 이슬람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그 정치적 이슬람에 대한 독일 치대우 그 국회 그 문서를 번역한 그것도 있고 그런데 여하튼 유럽에서 제가 이미 이제 틸로 짜라친 박사의 그 독일은 사라지고 있다. 이슬람 인구의 폭증화, 유럽의 이슬람화를 가장 대표적으로 동국일에서 공론화한 사면당 틸로 짜라친 박사도 제가 블로그와 유튜브를 통해서 나름 공론화시켰는데 이슬람은 그러니까 이슬람 개인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슬람 인구들 개인이 아니라 정치적 이슬람, 정치적으로 이슬람화된 그 이슬람, 특별히 이제 신정 정치의 그 꿈을 꾸고. 그다음에 그 이슬람 국가를 꿈꾸는 정치적 이슬람이 유럽 사회와 미국 사회에 들어와서 어떤 체제 전복적이고 또 좌파와 정치적 연대를 해서 서구 문명 자체를 이렇게 붕괴시키려고 하는 그런 위험한 발상을 하고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유럽에서도 이제 굉장히 최근에는 이제 아주 극단적으로 뭐 이슬람 인구들을 뭐 데포타치온 뭐 집단 시켜야 된다고 할 정도로까지 이제 문제가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이제 이슬람이 이렇게 다문화라든가 이런 곳에서 들어와서 지금 이렇게 워키즘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이제 이 세력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용하는 거잖아요. 좌파를 이용하고 서로 이용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유주의 국가를 파괴시키고 사회주의로 이제 가기 위한 도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슬람 세력들이. 그러니까 좌파는 이슬람과 새로운 동맹을 맺어서 좌파의 아젠다, 사회주의화를 하려고 하고 이슬람은 서구 좌파를 또 동맹을 맺어서 서구 좌파를 이용해서 글로벌을 하게 이슬람화시킨다. 그럼 나중에는 결국에 둘이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슬람하고 사회주의 어떻게 되나요? 모르겠어요. 여하튼 새로운 동맹이 이것은 지금은 일단은 목적으로 해서 같이 합세하자 이제 이런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보세요. 글로벌 정치학에서 보면 지금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이 한 진영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단기간에 어떤 서로의 목적을 위해서 일시적 동맹을 하는 거예요. 여하튼 지금 서로를 이슬람 좌파주의는 이번에 하버드대 사태에서 여실히 드러났고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슬람 좌파주의 문제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가지고 보셔야 된다. 그렇게 보셔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세 번째 지금 우리 정일구 박사님하고 이제 문화 막시즘과 정치적 올바름, PC주의라고 그러죠. 예, 이런 것이 이제 새로운 사회주의의 전략인가에 대해서 한번 나누었습니다. 예, 그럼 다음 주제로 또 우리 박사님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